예,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에 미국 대사관, 일본 대사관 기자회견을 잡았다가 일기예보를 보니 폭우와 거의 뭐 폭풍까지 몰아칠 것 같다는 예보가 있어서 5월 18일 금요일로 하루 연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5월 18일이 되니까 이제 지만원 박사 등등 이 5.18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또 행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겹쳤는데 뭐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5월 17일 날 하는 이유도 혹시 5.18 가실 분들이 있을까봐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게 됐어요. 이미 사실은 주한 영미권 특파원 100명, 그리고 주한 일본 특파원 100명, 국내 기자 400명에게 사실은 이메일을 다 돌렸거든요. 5월 17일로 한다고. 뭐 국내 기자는 저는 뭐 신경도 안 쓰고 특히 일본 특파원 100명한테 보냈는데 전화도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 그래서 웬만하면 5월 17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 토요일 날 이 행사 스피커와 차량을 다 준비하는 오영국 대표하고 상의했을 때 웬만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뭐 강풍까지 온다니 뭐 어쩔 수가 없어서 5월 18일로 연기를 했고 다시 이제 기자들에게 정정 메일을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올 2월 1일에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국은 북한 김정은 핵시설을 폭파하라 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US must destroy North Korea's nuclear facility. 자, 미국은 북한의 핵시설을 폭파하라. 저는 요즘에 하여튼 이 탄핵을 주도한 보수파리 유튜버들이 너무 많은 거짓 음해들을 하고 있는데 마치 북폭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트럼프가 북폭을 해줄 거라고 헛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음해를 하는데 야, 이게 탄핵이라는 게 이유가 있구나. 탄핵 DNA가 있는 거예요. 뭐 좀 보면은 그냥 거짓 선동하려는 그 DNA가 있는 거라고 봐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그 기자회견문은 그 당시 기자회견문은 미국은 본인들의 자위권을 위해서 북한 핵시설을 폭파할 권리가 있다. 그때 문재인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당시에. 미국은 북폭을 하려면 우리하고 사전 뭐 상의를 해라. 웃기지 마라. 주한미군을 움직일 때는 상의가 필요하지만은 태평양 함대가 들어와서 북폭하는 거는 상의 필요 없다. 북한 김정은이가 들고 있는 핵폭탄 그거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 김대중이가 4, 5천 달러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돈으로 핵폭탄 아니게 줬는데 김정은이가 그 핵폭탄을 미국에 쏜다 그러는데 그럼 미국이 자기 국민들 보호하려고 북폭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한테 왜 허락을 받습니까? 마음 놓고 때려라. 뭐 김정은이가 서울에 보복을 한다? 그건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감당하겠다. 그런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미국에다가. 이게 무슨 트럼프에게 북폭을 해달라고 무슨 헛된 기대를 갖는다. 이렇게 거짓 선동이 몸에 배어있으니 탄핵 때 그렇게 했죠. 뭐 박 대통령이 무슨 마약을 했니만이 얼마나 음해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정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그게 자기의 원칙이래요. 거짓말 퍼뜨려놓고 그거 정정하지 않는 게 본인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이 연장선이에요. 이 연장선인 거고요. 그때는 미국에게 북폭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혹시라도 그 피해는 대한민국이 다 감당하겠다. 그런 입장을 전한 거고 이번에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 PBID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명서에다가 CBID라 썼나 그 PBI 썼나 저는 이거 지금 보도자료 갖고 있는 건데 CBID나 PBID나 미국이 그걸 알아서 하고 그리고 가급적 미국이 직접 북한 전역에 다 들어가서 다 뒤져라. 북한의 핵시설뿐 아니라 군사시설부터 생화학무기, 생화학무기는 농업 비료 생산 공장에 있어요. 생화학무기는. 즉 농업시설도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생화학무기 잡으려면은. 그거 다 뒤지고 미사일, 제가 앞방송 얘기했지만은 북한의 미사일 시설들 민간 집에 있습니다. 민간 집에다가. 그것도 다 뒤지고 뒤지는 김에 수용소 근처도 다 뒤져가지고 아예 나오지 말라고 제가 썼어요. 성명서에다가. 이번에 들어간 김에 나오지 마라, 미국은. 거기 그냥 죽 때리고 있어가지고 그대로 상주해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이의 범죄 행각을 다 수집해가지고 가급적 빨리 김정은까지도 무너뜨리자. 이런 얘기들을 미 대사관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제 영문 성명서 발표와 전달을 하고요. 이제 일본 관련해서는 이제 세이샤는 일본 대사관입니다. 일본 대사관 행사는 사실 굉장히 뜻깊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무슨 위안부 사과하라 뭐 이런 것들은 무진장 했는데
일본과 함께 하자는 기자회견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행사는 일단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피카츄 인형을 좀 준비했습니다. 피카츄 인형, 풍선 인형왕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하고, 일본의 그 후쿠시마 이 지진 사태, 그 지진 사태 때 일본인들을 위로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일본에서 만든 거죠. 그 노래도 틀 계획입니다. 원래는 밴드를 불러서 한번 일본 노래 해볼까 그랬는데, 그 밴드 하는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는다고 안 한다 그래서, 일본 그 대사관들 좀 위로하는, 한국에서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무슨 동상들 대사관에 세워놓고, 참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일본 대사관 가서 참 부끄럽습니다. 국제법은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위안부에 대해서 국민으로서 일본에게 비판하는 건 있지만은 남의 대사관 앞에서 정치 이런 거 조형물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도대체 이게 미개 국가고 야만 국가지 이게 선진 국가입니까? 그래서 일본 기자회견에서는 요코타 메구미라는 이름을 명기를 했습니다. 요코타 메구미는 여중생 때 끌려가서 일본인들의 이 큰 파문을 일으켰거든요. 어떻게 이 김정일이, 김일성이 이런 놈들은 여중생을 데려다가 간첩 교육을 시키냐. 그래서 요코타 메구미를 함께 데려오자 하고, 역시 거기에 대해서 부끄럽다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일본 국민들이 그렇게 납북자들을 데려오겠다고 전 국민이 단합해가지고 이렇게 이슈화시키고, 이 납북자 그룹들은 미국까지 건너가서 또 미국 이 관료들과 만나서 얘기 하고, 원비어 부친과 만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도쿄에 와서 그 납북자 그룹들 만나고,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인권에 위해서 힘을 쓰는데 대한민국의 문재인이라는 자는 입도 안 연다. 납북자는 여기에 대해서 입도 안 연다. 부끄럽다, 우리 국민으로서. 그런 표현이 들어가고, 이왕 들어가는 김에 역시 김정은 체제를 끝장을 내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자유주의로 접수를 하겠다. 그리고 그게 일본에게 굉장히 큰 이득이 될 것이다. 일본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남한만 하더라도 꽤 큰데 북한까지 통일되면 대한민국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처럼 일본은 완전히 무슨 우리의 적으로 규정해서 치니까 그런 거지. 우리는 북한을 접수해서 중국까지 넘보로 들어갈 테니까 손잡고 같이 들어가자. 대한민국이 중국을 향해서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일본이 대한민국이랑 적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한일 해저 터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뭐 제가 그쪽 터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데, 그래서 뭐 경제성 이런 문제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대한민국이 터줘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과 충돌 안 합니다. 쭉 같이 손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중국까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일본의 경제력과 일본의 과학기술력이 대한민국을 압도하고 있거든요. 그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거 끌어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까지 이쪽에서 최소한 우리는 동북부터 내몽골 근처까지는 다 우리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중국이 깨지면 나눠 먹을 거 아닙니까? 원래는 뭐 한 2050년 얘기하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 하는 거 보니까 뭐 임기 내에 중국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표가 그렇게 하고 전 세계의 우방국들을 동원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중국을 딱 깼을 때 인접국가 16개국이 나눠 먹을 거 아니에요, 거의? 툭툭툭 나눠 먹을 때 근데 우리가 제일 크게 먹습니다. 아마 우리하고 대만이 제일 크게 먹을 거예요. 근데 대만보다 우리 쪽이 그죠? 우리는 유라시아와 연결되는 그런 거니까. 그걸 대한민국 자체의 힘만으로는 다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일본의 전문가들도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일본하고. 그래서 그 얘기 썼습니다. 그런 얘기 비슷하게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걸 썼고, 그 소녀상이나 그 징용 동상 그거 세우면 안 된다, 일본 대사관 앞에. 그것도 이걸 썼고요. 그래서 늘 같이 일본에 대해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우방국. 우리가 대한민국이 아시아 질서를 주도할 때 이를 함께 시도할 우방국. 왜냐? 대한민국과 일본만이 아시아에서 그래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안정적으로 확립한 나라거든요. 이게 좀 다 불안해요. 민주주의나 이 시장경제 쪽이 다 불안합니다, 이게.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중심으로 다 이상하잖아요, 여기가. 밑에 이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다 쿠데타 일어나고. 즉 아시아 전체를 자유민주주의로 확산시키려면은 그거를 한국과 일본이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일본 대사관 앞에서의 기자회견도 이렇게 잘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18일, 17일이 아니라 18일 오후 2시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2시가 미 대사관, 오후 3시가 일본 대사관. 거의 붙어 있어요. 몇백 미터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리고 19일, 바로 다음날 19일은 오후 2시 대구 동아쇼핑센터 앞에서 김일성 박사와 함께하는 태극기 집회, 그리고 행진을 통해서 그 공지가 돼 있는데, 행진을 통해서 호텔까지 가서 김일성 박사의 트럼프는 누구인가,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 그 미국 개론학 특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19일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미리 공지 드리면은, 국가경영 포럼은 2주를 하고 한 주를 쉬는데, 그러니까 19일 날이 김일성 박사의 국가경영 포럼이고, 한 주 쉬고 6월 2일, 토요일 6시, 이건 서울입니다. 서울역 아니면은 영등포역일 거예요. 문화일보 황성준 논설위원의 중동학 개론. 이분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서 조선일보 모스크바 특파원을 하다가 이 국제 정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중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뒤늦게 나이 한 40쯤 됐을 때 외국어대 아랍어과를 들어가서 아랍어를 전공해서 중동을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아마도 대한민국 언론계에서 아랍어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자일 겁니다. 그래서 중동의 지금 최근 이스라엘, 이란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개론적 측면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6월 9일은 자유민주연합의 이범 상임집행위원, 원래는 애국단체 총연합의 사무총장이어서 저는 뭐 이범 총장님이라 부르는데, 이분 저하고 꽤 오랫동안 이 보수운동 이대로 가다 큰일 난다고 참 우려했었어요. 그 전부 다 그냥 자유한국당에 줄 서 있고 전경련에 줄 서 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수운동 되겠냐. 그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정권 바뀌니까 싹 다 이제 판가리 되면서 이범 총장부터 뜻있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보수를 다시 재편하고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해서요. 보수운동 어디로 가나 6월 9일 날 이범 총장이 와서 강의를 할 겁니다. 제가 이범 총장을 만나서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저나 뭐 선배님이나 어떻게 하면은 식견 있고 좀 양질의 이 보수운동 회원들을 모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아카데미도 막 기획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요. 기본적으로 청중을 못 모아요. 전문적인 특강을 소화할 수 있는 청중을 모을 수 없어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미 지금 미디어치 국가경영포럼은 100에서 150명 정도 어떤 주제의 전문 강의가 들어와도 이해할 수 있는 청중을 확보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강사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자력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원자력 하니까 태양광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원자력은 우익, 태양광은 좌익이 돼 있다. 문재인 정권이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그런데 일단 기술적으로 태양광이 뭔지는 알려드리고 싶다 해서 지금 태양광 강의를 하겠다는 게 접수가 들어왔고 또 역시 원자력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산업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드론 산업이나 인공지능 산업도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도 하자. 제가 자신 있게 강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거. 황성준 위원 중동학이라는 것을 보수에서 별 관심 없습니다. 이스라엘 이런 데는 좀 관심 있지만은 중동 전체에 관심 없는데 제가 초청할 수 있는 게 중동을 얘기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청중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태양광, 드론, 무슨 인공지능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요. 정말 이 국익에 기여하는 전문가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네트워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청중이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직 미디어체 안 들어오지만은 이런 정도를 이해하고 이거를 알릴 수 있는 또 다른 밖에 있는 청중들이 이제 결합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논의해 보자고 제가 이범 총장을 초청했고 6월 9일에 이범 총장의 강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가 이번 주에 만나는데 그 이한 방송에 지금 장호석 소령이 맹활약하지 않습니까? 이 군사적 지식으로 미국의 움직임을 분석하는데 이번 주에 제가 미팅을 해서 6월 16일 정도에 대구에서 다시 한번 이 공동 집회와 국가경영포럼을 장호석 소령을 위해서 그때 6월 16일이면요 6월 12일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다음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얼마나 많은 이 또
좌익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보수 탄핵 세력들이 또 얼마나 선동해대겠어요. 둘이 야합했다고. 그래서 6월 16일 원래 국가경영포럼은 2주하고 쉬어야 되는데 황성준, 이희범 하고 그 주가 바로 김정은이 트럼프 만나는 날이니까 16일 날 아마도 대구에서 하게 될 거고 그거는 일단 장우석 소령하고 이번 주에 미팅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평TV하고 이한TV하고 좀 미디어치하고 좀 노선이 좀 비슷하고 그쪽 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이 김일성 박사 그 행사도 그렇고 그냥 태평TV가 중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얘기가 되면은 장우석 소령 행사도 이한TV가 중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대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미디어치에 공지되는 미디어치 독자 카페에 가입해 주셔가지고 공지되는 것들 행사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